이렇게 이제 그 보면은 현 정부가 굉장히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저런 과감성이 시장에 각종 규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그 규제를 철폐하는데 좀 과감하게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좀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좀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한국 경제를 그동안 발전사를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 경제가 발전한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뭐냐면은 신분 구조가 6.25 전쟁 등을 통해서 다 없어지면서 나도 이제 상향으로 상위 계층으로 갈 수 있다.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기득권이 없었습니다. 워낙 이제 경제라고 할 만한 게 사실 없었으니까 기득권이 별로 형성이 안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경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또 더구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끌어냈기 때문에 뭐 지도자가 꼭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그 정계에도 있고 재계에도 있고 여러 리더들이 그 당시 참 우리나라가 운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그런 이제 그런 리더들이 모여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타임지에도 그때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됐거든요. can do 스피릿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매진하는 그런 원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런 설명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경제에서 자꾸 이제 적폐하면서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보면 굉장히 개인주의화 돼 갖고 특히 또 최저임금에다 주 52시간 이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많이 떨어졌다 그럽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제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주인처럼 일하면서 열심히 해서 나도 이제 올라가야지 이런 태도보다는 일당을 계산하고 내가 이거 1시간 더 일했으니까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주인의식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적폐에 대한 그 과감성을 시장 규제 철폐의 과감한 성으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못하는 이유가 역대 정권마다 뭐 규제 철폐한다 그랬죠. 그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준비 기간에 그저 목포인지 그거하고 전봇대. 예, 전봇대 뽑는다 그랬죠. 예.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적폐청산 이 정권도 그런데 잘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 예.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잘 몰라서. 왜 그러니까 5년짜리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렇죠. 그냥 확 뽑아버리고 할 수 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예. 잘 모르고 참모들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고위 관료들한테 휘둘리고 그러니까 어영부영하다 5년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 몰라서 그런 것 같아. 몰라서. 네. 그러니까 확실히 잘 아는 사람을 이 경제팀에 딱 앉혀가지고 보좌관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뽑아내면 못 뽑아낼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그런 분야에 빚진 일이 있기 전에 뭐가 뭐 답답합니까? 뽑아버리면 되지.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 몰라서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정권 물론 지나봐야 알지요. 지나봐야 하는데 이제 적폐 청산, 규제 철폐, 그 다음에 대기업 관계 뭐 이런 것도 이 정권 지나봐야 알지만은 문민정부 이래에 역대 정권이 다 부패 사건에 휘말렸거든. 예. 아직 이 정권 드러난 게 없어요. 없는데 영국 역사 철학자 서 액턴이 한 말을 부패 문제 가끔 인용하지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예. 근데 그것만 인용을 해요.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비판받지 않는 권력, 예. 제왕적 권력, 견제가 없는 거죠. 견제 없는 비판과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뭐 감시 뭐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주물럭거려 버린다. 그죠? 그런데 절대 권력 아니라도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예.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패 요소가 규제 개혁에도 장애물이 될지도 모르죠. 모든 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규제가 있어야지 뭐 부패거리가 생긴다 뭐 이런 해석이 그런 되겠네요. 요소도 있고 그다음에 이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가 짧을수록 실세 권력은 큰 권력을 갖게 되고 네. 멀수록 반비례로 실세 권력이 작아. 그러니까 실세 권력이 대통령 가까워서 클수록 이 부패의 소지가 그만큼 크고 네.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부패 소지가 없고 나처럼 이 최고 권력하고 담 쌓고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찾아오지도 않고 돈도 안 갖고 오지. 무슨 물리학의 뭐 힘의 법칙 같습니다. 그게 권력의 법칙이라고 나는 봐요. 권력의 권력과 부패의 법칙. 부패의 법칙이라고 해야 돼. 박찬종 권력의 법칙. 아이고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높여주면 아이고 그건 황송한 얘기고. 네. 그러니까 액천의 원칙은 절대 권력이고 나는 절대 권력뿐 아니라 그냥 권력도 반드시 부패한다. 반드시. 네. 저희 이제 한국자산관리방송이 사실은 그 중산층의 자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의 흐름, 경제의 흐름 등을 종합해서 이제 사실은 안내하려고 만든 방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얘기도 하고 경제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 경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사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 IMF 위기 20년 맞이해서 설문조사한 거를 보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당시에 은행들도 많이 문을 닫았고 또 어느 은행원의 경우는 대개 30% 이상 실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각종 연구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해고를 당해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아 이게 공부 잘한 게 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럴 정도였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정치 경제 전반적인 흐름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교 안보는 그래도 그동안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외교 안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1, 4분기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실제로 IMF 외환 위기 때 우리가 외환 위기를 방어한 1등 공신이 사실은 재정의 역할이거든요. 재정이 그래도 튼실했기 때문에 그 각종 그 재정 자금을 투입을 해서 부실 채권을 막아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돈을 쓰는데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조 단위를 넘어서 어떤 건 몇십 조 단위로 막 쓰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은 그 중기 재정 전망상으로도 이제 국가 부채가 이제 굉장히 올라가고 재정 적자가 이제 실현되지 않느냐는 걱정들이 생기면서 경제 위기가 생겼을 때 그럼 누가 방어를 해줄 거냐? 이 경제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 금세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경험을 이제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재정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시정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역대 정권이 다 그랬지만은 이게 5년짜리 정권이라고 하는 한계와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다고 지금 대통령 중임제를 하는 것은 더더구나 안 되고 네. 그렇다고 지금 정당의 이런 체질을 가지고 내각제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5년 단임제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5년짜리 정권이 그 5년 이후의 것을 생각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부터 그것이 다음 세대 20년 뒤에 이게 연금에 어떤 적자를 갖고 올라지 하는 거죠. 연금이 한 92조 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만 5천 명이 그런 늘어났을 때.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우선 이게 하루살이처럼 재정을 운영하는 꼴이 돼 있고 네. 재정 적자가 자꾸 누적적으로 쌓이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3년차 들어가서 앞으로 1년 사이에 어떤 문제가 터져 나올지 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게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건데 네. 그거를 대통령이 지지율에 연연해 가지고 우선 단감 꽃감 빼먹듯이 다음은 다음이고 그러니까 그릇이 문제다 이거야. 그런 자세. 그리고 정권 운영 당국자들도 그 참모들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제일 외로운 게 사실 어떤 대통령께서 대통령 혼자지. 외로우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다 이제 서민들이 중산 서민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분들이 이제 집 하나 달랑 있는데 세금은 자꾸 늘어나고 특히 그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반비례해서 현 정부의 그 청와대 일전에 대변인도 뭐 투자했다고 그러지만 뭐 투자인지 투기인지 좀 의심스럽고 이런 등등의 굉장히 그 자산 관리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장관 후보에 올랐다가 그 때문에 낙마한 사람이 몇이 있지요. 예, 그리고 또 뭐 관사 재테크라는 단어까지 생겼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청와대 대변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흠결이 있으면 공직 그 지명받는 걸 왜 수락했는지 나는 의문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이 말하기를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섭하면 전부 손사래를 치고 차관시켜 달라고 그런데요. 차관이요? 청문회 가면. 청문회 안 나가니까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변명을 호도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하면 적재적소의 인사를 찾아서 삼고 처리도 마다하지 않고 야당에도 나를 비판하는 사람 가운데도 책임자를 찾겠다. 그러거든요.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이제 풀이 좁으니까 그러면 사고 안 하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계속 사고를 할 거예요. 캠코더 인사를 하잖아요. 캠프 출신. 그 다음에 코드 만든 사람, 코드. 민변, 민노총 이런 식의 코드.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에 야당계 인사였다. 한 사람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없거든. 네. 약속 그렇게 안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직후에 1954년도에 천하의 인재를 구한다. 그러니까 구중앙청 그 정문 앞에다가 인물 첨가함이라고 하는 거 큰 박스를 흰칠을 해갖고 성명 발표 거기 추천 네. 넣으라고 했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네.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그걸 봤다고. 신문 난 것도 보고. 근데 거기에서 한 달인가 2달 만에 장관이 하나 나왔어. 아, 예. 그 농림부 장관 윤건중 씨야. 아, 예. 그 이 사람은 그 상해 임시정부 때 국무원 참사로 일한 인연으로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 박사하고 그러니까 10번 인연이 있지.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이 농학 전공을 한 분이야. 그 뒤에. 예. 그래갖고 본인이 실제로 영농도 하고 그래서 장관을 시켰죠. 현장 전문가시군요, 그러니까. 근데 단명했어. 아, 예. 3개월 만에 그만둔 왜가 이 쌀값 분쟁 때문에 국회에서 네. 장관이 말이야 고집을 부렸거든. 자기가 농민 출신이야. 그런 일도 있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로 처음 당선됐을 때 국무총리를 동아일보 회장 최두선 씨를 이제 가서 교섭을 하니까 사죄를 하니까 네. 성북동 집을 밤에 찾아갔어. 네. 대통령 당선된 후에 가서 절을 하고 선생님 도와달라고 나이 차이가 이랬어. 네. 박정희 대통령 40대고 그건 이미 60대인데 그래가 초대 총리로 그렇게 삼고 초려지.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 최근의 역사에서 그 별로 찾아볼 수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테면 삼고 초려를 한다 그럴 때 거기에 준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더니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 경영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을 주민들이 누각을 세우는데
자진해서 협조하는 데서 나왔다 하는 서경의 그런 대목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원님께서 그 제의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합심해서 그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동원을 하도록 자발적으로 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원이라고 표현이 좀 어폐가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경영의 핵심이고 그러려면은 사람을 잘 쓰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그런 점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하려면 사실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연결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저희 한국자산관리방송은 그 중산층이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 역할을 하고 조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 박창종 변호사님께서 원로라고 하니까 또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서 그냥 대선배님께서 이렇게 가끔 나오셔가 그리고 어드바이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의 흐름까지도 잘 이렇게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번 이렇게 시청자들께 격려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계의 현실을 바라다 보면 참 답답하게 그지 없는데 저는 이게 진통기라고 생각해요. 네. 이 진통기가 끝나면 이제 좋아지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야 관계에 지금 저 쟁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신속 처리 법안, 이른바 패스트 트랙에 뭔지, 거기에 왜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되는지, 네. 공수처 법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검경 수사조정법 왜 문제가 되는지 그 국민이 좀 관심을 갖고 잘 살펴봐야 돼요. 네. 그래야 판정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점은 자유한국당, 민주당은 물론 집권당이니까 그 국민에게 그러한 책무를 다해야 되고 자유한국당도 막연히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되고 네. 막연히 독재 타도다. 그러니까 그 구호를 뭐 그대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왜 이 법안이 이 문제가 되는지 이걸 좀 더 국민이 알아듣도록 국민 설득하는 노력이 나라 있어야 되리라고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권자로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박창종 변호사님 모시고 긴 말씀 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한국자산관리방송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꼭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